네, 아파트 경제 스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많았던 방송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늘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더 세계관을 확장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특급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한국인 신하 씨 알파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뭐 알파고 기자님 출연하신 방송도 워낙 많고 유명하신데요. 그래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원래 2004년에 한국에 공대 다니려고 왔다가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정치외교학과로 넘어가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까지 했고,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언론사에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가 그 언론사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잠시 좀 약간 방송국 예능 쪽에서 사람들을 좀 약간 미소를 짓게끔 만들다가 다시 본업으로 공백한 상황이에요. 지금 프리랜서 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비정상회담에도 출연하셨었죠. 이제 비정상회담 계기가 돼가지고 다양한 예능, 대한 외국인이라든가 소사이어티 게임이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제가 이력을 좀 봤는데 방송에 원래 좀 재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좀 코미디언 생활하셨다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이제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기자였다가 갑자기 잘렸다. 그 사이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좀 불려가지고 개그 콘서트까지 진출해서 지금도 공연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공연 한 2개 정도 했어요. 네,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계가 너무 문제라서. 네,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뭐 어학당 다녔어요.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아직도 공부 중이에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PD님이 뭐였지? 면매미? 이런 옷을 뭐라고 해요? 저한테 문자로 뭘 보내셨어요? 민소매만 입고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민소매 뭐지? 하고 바로 사전을 봤습니다. 자, 1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사우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당신 왜 사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제 그만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악플 타세요. 악플 많으면 이분들 저를 안 부를 겁니다. 편집에서 날리지 마세요. 그래도 여쭤봐야죠. 사우디 하면은 사실은 뭐 저는 오일머니 이런 게 떠오르지만 요즘에는 그 빈살만 왕세자 굉장히 뭐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돈 많은 젊은이이지만 또 왕자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좀 냉혹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시진 않았어요? 뭐 물론 저는 쿠베이트 왕자랑 만난 적이 있는데 사우디 왕자는 아직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을 평가했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이 이게 죽어서 한 20년 지나가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모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고 정권이 끝나지 않았고 정권을 이제 마무리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서 물려난 것인지 모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이 사람의 프로필을 봐야 돼요. 프로필이요? 일단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편하게 그 자리가 그 사람한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분의 아빠를 봐야 돼요. 아빠는 살만 빈 압둘 아지즈예요. 살만 왕자가 지금 국왕이긴 한데 살만 왕자는 이제 리야드 도지사였어요. 리야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이력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사실은 사우디에서 왕이 될 만한 왕자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군요. 왕자 입장에서는. 왕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첫째 마누라 아니고 둘째 마누라 되는 거는 이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마누라로부터 나왔던 아이들은 어차피 우리 아빠는 왕이 될 일이 없어요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네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시고 다음에 앞에 있는 형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하나하나 돌아가셔다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엄청 교육시켰어요.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왕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하메드 빈 살만을 엄청 많이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양 교육이 잘 전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2세대 왕자들 보시면 3세대라고 해야 되나? 3세대 왕자들을 보시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영어를 아랍식으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Hello, my name is 알파고, I am from Middle East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생 미국식 발음으로 티가 안 날 정도로 영어를 다 잘해요. 왜냐하면 3세대 왕자들은 앞으로 높은 관직을 받을 거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거든요. 왕자라고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군요. 네, 무조건. 일단은 왕자들하고 공주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좀 약간 좋은 학교에 가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따로 교육 받아요, 그분들. 왜냐면 숫자가 몇천 명씩이니까 따로 교육 받아요. 근데 이 모하메드 빈 셀만은 밖에 나간 적도 없어요. 아, 그냥 사우디에서 잠시 좀 약간 어학연수 정도 몇 개월 정도를 이력을 제외하면 나간 적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영어 못 하세요. 영어도 못해요. 예, 주로 다 아랍만 해요. 물론 영어를 대충 알아들으시겠지만 왜냐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근데 영어로 말을 하는 이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미국에 갔을 때 잠시 좀 약간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면 영어로 얘기하는 무슨 모습이 포착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에는 자질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거는 국내에서 시민들 사이에는 사우디 시민들 사이에는 더 친근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3세대 왕자들은 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살짝 아랍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왕자는 우리랑 똑같아. 와, 역시 이 왕자는 우리랑 똑같으니까 너무 호감이다 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세탁돼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거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이제 왕자들의 숫자 많다 보니까 그중엔 이상한 짓들을 했을 사람들도 생길 거죠. 그쵸. 근데 왕제이다 보니까 그분도 특별한 보호를 받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하메드 빈 살만 아버지 카드가 나와요. 아버지가 왕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처벌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불어서 말씀하자면. 아버지의 일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시민들 눈에는 왕자들이 다 이상한 놈들인데 근데 이 살만 왕자님의 아들이 그 모하메드 있지 않아? 그 젊은 애. 딱 그 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들을 보고 있고 항상 서민의 입장이구나. 역시 이 왕자는 최고다. 그러한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하고 왕실 소속 누가 이렇게 붙으면 모하메드 빈 살만은 시민 편이다. 그렇군요. 이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제가 이게 딱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 사는 말을 안 시켜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두 번째 다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냉혹한 권력자라는 시선이 사우디 안에는 별로 없겠네요. 오히려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뭐 이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은 그러면? 왜냐면 2017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들. 일단은 사우디 사람들은 알아요. 대충 그 사건들을. 이제 그 사건들 무슨 사건이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리야드 도지사였잖아요. 아버지가 리야드 도지사였을 때 다음 왕이 될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자기 형. 근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니까 물론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어서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오르게 됐어요. 국방부 장관을 오르게 됐다는 이거 뭐냐면 왕이 죽으면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때 갑자기 모하메드 빈 살만한테 길이 열렸어요. 2017년 6월 21일에는 왕세자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경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2030 발표를 하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면 연락을 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래도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약간 약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약간 형님들이 와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은 거고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사우디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경제적으로 부른 거 아니고 이 왕실 내에 지금 말이 많으니까 와서 좀 약간 화해하자 라고 그런 식으로 이 힘이 있는 관직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왕자들을 불렀어요. 그 부른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용 같은 부회장님도 계셨거든요. 탈랄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지금 그 지다에 있는 완공이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의 주인까지도 있었거든요. 다 호텔로 불렀어요. 그리고 레바논 국무총리도 국내로 불렀어요. 그래요? 네. 다 불러 소집을 한 건데. 네, 소집을 부르고 그냥 여기 사인회 아니면 이 건물 밖으로 못 나가요. 하고 거기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관두게 만들었고, 예를 들면 왕실 보위부 대장, 사실은 사우디 군부에서는 제일 힘이 센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이제 총사령관도 아니고 네. 왕실 보위부 대장이거든요. 이제 그분 사임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이제 재산의 일부를 네. 다 강제로 뺏어가고 그 레바논 국무총리한테도 야 너도 사임해 하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 정상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상을 국진이 대접해야 되는데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인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안 돼.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는 중동이거든요. 방식보다는 결과를 네,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모함메드 빈 살만 이전에 사우디하고 모함메드 빈 살만 이후에 사우디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우디가 더 나아요? 글쎄요. 지금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은 그나마 네. 나아요.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사우디 여자들한테. 다 모함메드 빈 살만 왕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네. 덕분에 우리 이제 살맛이 났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은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 거네요. 이제 어디서 네. 관점을 두고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이 과거로 돌아봤을 때 빈살만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왕세자를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인가요? 왕세자 아니고 네.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만큼 국가를 네. 많이 바뀌고 발전시키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요? 네, 파이살 왕이었는데 그분은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어요. 빈살만도 그럼 위험한가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조금 더 그 관계를 확장해보면 아까 레바논 국무총리 불러가지고 막 사인하라고 네. 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로 다른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알력 싸움도 있고 또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빈살만을 어떻게 봅니까? 다들 조심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사우디에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이 왕이었고 그리고 네네. 사우디는 항상 조심스러운 나라였고 남의 나라에 크게 개입하지 네네. 않고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옆에다가 다른 골프 국가들을 불러가지고 네네. 그분들은 일단 얘기하고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 그러긴 했었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단독적으로 네.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파이살 왕 다음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된 느낌? 좀 급진적으로 변한 느낌? 좀 젊어진 느낌? 이러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국제 행사를 안 했잖아요. 사우디는 그동안. 그러네요. 같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빈살만 왕세자처럼 한국을 찾고 이런 움직임도 좀 드물었죠. 빈살만 왕자가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북한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이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는 2019년에는 관광 비자를 개설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관광 비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한테 너 왜 와요? 무역하러 옵니다. 그러면 누구랑 어떤 무역을 할 건지는 증명하고 들어와. 네. 나머지 외국인 오지 마.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배타적이면서도 배사적이고. 북한이랑 비슷해. 지금 네. 북한도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일단은 이제 광대국 위주로 관광 비자를 이제 개설했고 지금은 아마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다시 2차로 관광 비자를 지금 확대할 예정이에요. 한국은 제대로 시민 정치가 되는 나라예요. 감사할 줄 아세요. 빈살만 정책하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이유도 그 네옴시티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 네옴시티가 나온 배경이 사우디 비전 2030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이렇죠. 사우디가 석유로 돈을 버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하려면 석유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뜻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2030년까지 이룬다고 해서 2030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돈이 많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빈살만도 알 텐데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지 먼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함메드 빈 살만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의 어떻게 보면 뭐 2년 차인데 좋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2015년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 2017년에는 왕세자가 됐어요. 2015년까지는 압둘라 국왕이 왕이었어요. 복지를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우디 지금 가보시면 물가 살짝 비싸요. 한 2004년까지만 해도
사우디 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사우디 물가가 지금 비싸지는 거는 네. 압둘라 국왕 때문이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뿌려서 돈이 다 많아지니까 그런 건가요? 그 돈이 많으면 물가가 네. 그쵸, 그쵸. 예, 그런 거. 네네. 그리고 사우디 화폐도 중동에 있는 웬만한 큰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다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 환율이에요. 안 변해요. 네. 지금 고정환율. 네, 한국이 고정 환율 아니면 자유 환율이에요. 네네. 변동 환율제. 네, 변동 환율제인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고정 환율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어 그 시절 때. 그리고 너무 많이 복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수익이 이제 소비 말고는 없는데 지출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인컴이 없었던 거니까 그 살만 국왕이 왕이 됐을 때는 뭐야 한 2, 3년이면 나라가 파산인데 그 위치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잘 저점이 안 되는 하나의 그 포인트이거든요.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왕이 됐을 때는 제일 급한 거는 이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죠. 돈 벌어야 된다 우리 그런 거였군요. 그때 이제는 마메드 빈 살만도 많이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누가 밀어붙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걷자고 했어요. 세금을 이제 걷자. 원래 세금 없는 나라예요, 중동은. 야, 산유국에는 세금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젊은 애들한테 들었는데 알파고 모하메드 빈 살만 세금 걷자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해먹었어요. 왜 해먹어요? 니네들 돈을 가져. 드디어 머리가 도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가 운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똑똑해졌구나.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그냥 뭐지 그 석유값하고 성지순례로 받은 돈으로 나라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 정상적인 나라는 세금으로 걷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하메드 빈 살만은 이제 세금 좀 받자고 하고 복지를 좀 약간 줄이고 원래 있었던 복지들의 일부를 취소시키고 그 경제 위기가 오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야, 그러니까 또 인물이 낫다 하겠네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어른들은 싫어하시겠네요. 살짝.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경제를 문지르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두바이도 이렇게 잘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밉상한 그 카타르도 조만간이면 월드컵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30이 작동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어떤 기한을 둬가지고 그때까지 그 목표를 달려가자. 그 계기로 2030이 나온 거고 2030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를 받은 프로젝트는 이제 니엄시티고 니엄시티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를 받은 프로젝트는 더라인이에요. 그래서 2030이 이러한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2015년 때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경제 혼란을 막고 성공하는 그 성취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비전이 있나요? 완공돼서 2030이라는 거는 경제의 구도를 바꿔버리고 이 석유에다가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건 하나의 그 목표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자체적으로 돌 수 있고 잘 되면 우리도 엔터테인먼트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 되는 것이 그 안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여성 인권이 어느 정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성 인권은 오직 인권으로 봐도 되는데 동시에도 노동력이고 경제이거든요.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여성 인권을 상향하는 식으로 좀 약간 회사들에다가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여자를 안 받으면 나 이 정도의 세금을 때릴 거다. 근데 여자들을 이제 고용시키면 이렇게 혜택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계기로 밖에 나가는 사우디의 그 자본이 이제 흘러가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 여자들이 일 안 했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가 많이 있어요. 사우디에 아직도 많고 그러긴 한데 나라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 인권 동시에도 돈이에요. 머리가 좋네요, 빈살만이. 그런 면에서 머리 좋은 것보다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로 다 누구도 아는데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누적됐던 이 시스템 분위기와 환경이 있는데 이걸
부셔버릴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왕세자라 해도 예.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예. 더라인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 봤었거든요. 진짜 이거 영화 같더라고요. 네. 뭐 유리벽을 쌓고 뭐 안에다가 플랜트 심고 그래서 더라인이 500m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섬 만들고 뭐 그래서 관광단지 만들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말씀하셨지만 막 보니까 그 사우디 국부 펀드 가지고 그 게임 회사에 투자도 하고 그러던데 뭘 건설하려고 치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그럼 세금 걷어서 마련하나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나요? 국부 펀드로 하나요? 물론 자기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동시에도 외국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네. 먼저 이제 들어가면 이 정도로 혜택을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이제 이 니움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요. 근데 자기 돈을 안 쓰는 거 아니고 자기 돈을 무조건 쓰고 그 삼성이랑 그런데 유치하려고 결국 한국 온 거네요. 이제 한국도 그 네. 중에 하나고 네. 이제 한국 그리고 독일, 미국, 독일. 영국, 인도, 중국 다 그 네. 기술하고 돈이 있는 웬만큼 회사에 오라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 얻어간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쪽에서. 일단은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니움시티에 대해서 한국 네. 언론에서 제가 진짜 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네. 뭐냐면 두 가지 어떤가요? 극단적인 논조만 있고 여기 왜 중간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논조는 이거예요. 니움시티 돈 잔치다. 대한민국 기업들 그러니까, 신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네. 하나의 이상한 논조고 그리고 두 번째 논조는 네. 니움시티 호구 잡는 거야. 결국 아랍 사기에 당할 것이야. 이거 중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 가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가봤고 잘 모르니까. 저는 네. 2023년 1월에 네. 갔어요. 아, 올해네요? 네, 올해 와. 니움시티에 갔을 때 아직 누구도 안 갔었거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어져 있어요? 지금 시작도 안 저는 영화 스튜디오 하는 그 동네에 갔어요. 공항을 만드는 데하고 대형 스튜디오들을 만드는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나 이제 니움시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외국인 기자들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다 돼 있고 이틀 투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움시티라는 거는 경기도 정도 크기인데 하루에 끝나진 않아요.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거 뭐냐면 이제 니움시티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재생에너지이거든요. 그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케이블들을 다 꺼내주고 재생에너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그 케이블들, 전기선들을 깔아주는 작업이 그 열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 한국 기업이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가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에 따라. 근데 제가 다시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아랍 사람들은 돈을 뿌리고 이 소리다 하나 이렇게 돈다발 하는 잡자. 이걸로 가시면 무조건 당하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다 호구 잡는 거야. 여기 다 사기야라고 하면 어차피 다른 기업이 가서 여기서 이득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니움시티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항목들을 맞는데 분명히 좀 약간 실패로 끝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성공으로 끝날 부분도 있을 건데 저는 이것을 비유를 했을 때 두바이의 비유로 하거든요. 두바이요? 이제 2030이라고 하잖아요. 두바이도 2010 같은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2010년 됐을 때는 두바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2000년대 초기에. 자, 그때는 아직 타이페이에 있는 그 고층 빌들이 없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페트로나스였어요. 페트로나스도 제 알기로는 480 정도, 470 미터 정도예요. 근데 페트로나스도 사실은 98년, 97년에 나왔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였고 즉슨 500을 넘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바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르즈 칼리파를 만들 거다. 아직 500을 넘는 건물이 없는데 우리는 800 넘는 건물을 만들 거다. 하고 우리는 인공섬을 만들 거다. 근데 인공섬이 이렇게 조그마한 인공섬 아니고 팔주메이라. 그때는 다들 미쳤어. 이거 다 실패될 건데 사람들 많이 죽을 건데 이 건물도 무너질 건데 됐죠. 그렇죠. 저 거기 가봤어요. 인공섬도 가보고.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 관광을 많이 하니까 네, 성공적이라고 우리는 보죠.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자, 사실은 우리는 잘된 것만 기억해요. 아, 사실은 그 프로젝트에서 망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아, 역시 냉정해 역사는. 네. 그래서 사우디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욕시티를 선포를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가 성공될 거고 몇 가지가 망할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답사, 충분히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일머니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자, 국내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이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광도 해야 되고 뭔가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부동산으로 비유해보면 좋은 거 지어놨는데 공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국에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네옴시티도 뭐 이게 진짜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네옴시티를 왜 했어? 2030 하나 충분한데. 그러니까요. 약간 의아하기도 그래서 해요. 사람들이 아, 이건 다 이미지 세탁이다. 야, 나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돼. 예전에도 카타르 월드컵 때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카타르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이 월드컵을 하려고 했나? 아, 역시 이미지 세탁이다. 야,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것을 가지고 이미지 세탁으로 얘기돼요? 충분히 조사를 안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제일 쉬운 답변, 이미지 세탁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네옴시티를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거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이때까지 다양한 나라들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한국에서도 수많은 재생에너지랑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뭘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취재했던 한국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텐 버스들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있는 몇 가지 지자체는 와서 그 기술을 그 회사로부터 구매해가지고 버스들 그런 식으로 시내 버스를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고 그리고 다른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한 군데에서 모이고 모든 곳이 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하나의 동네를 만들면 충분히 여기에 사람들이 이사할 것이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도시 자체가 전시회가 될 것이다. 모든 곳이 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빈틈 하나도 없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인간 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서양에서 수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로 뭐지 동남아에 가서 이제 편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그 고민하죠. 이러한 도시 하나 있으면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우디의 중반이고 좀 살짝 위쪽 날씨가 그나마 좀 약간 바람 부는 지역으로 잡은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충분히 사람이 몰리면 또 돈이 돌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 네옴시티 안에다가 국제적인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는 여기저기 넣으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국제 행사도 거기서 이제 개최할 텐데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 네옴시티를 설계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내부적으로 보시면 다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독일에 있는 그 대형 그 재생에너지 회사들하고 건설 회사들이 건축 회사들이 와서 설계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 아까 살짝 제가 여쭤봤었는데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럼 외국인들이 조금 뭐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조금 이렇게 하세요 조언을 하나요? 물론이죠. 일단 다시 말하자면 이제 총괄 책임자는 모하메드 빈 살만이긴 하지만 거기에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피땀 눈물을 흔들린 사람은 아람코의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비자금이나 이건 좀 너무 간 거네요. 빈살만 비자금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다가 묻혀요. 하나의 피문도 없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 아버지도 죽으면 그냥 어디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피문도 없어요. 왜 그래요? 비문은 그 사람들이 비문까지 있으면 왠지 좀 약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까봐 하늘로 편히 가라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걸 보는 왕자들도 더 이상 돈 욕심을 안 할 거라는 웃겨.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 거네요. 그래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무슨 정치인 아니잖아요. 어차피 무치비어도 그렇게 될 거 그냥.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서 이제 좀 약간 돈을 부르면서 나를 찍어달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아 그러네요.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사우디인데요. 작년인가요? 아마 그때 그 바이든이 사우디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놓고 증산해달라고 하는데 감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때 미국이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배경에 사우디와 미국이 뭐 사이가 틀어진 이유들이야 뭐 무슨 언론인 암살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조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요즘. 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왜 탈미를 하려는 건지 일단은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가 안 좋다는 것보다는 민주당 정부하고 사우디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바이든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랑 사이가 너무 좋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되기 전에 내무부 장관의 아들 이제 그분이 민주당 측에서는 좀 약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전에 9.11 테러 사태 때 엄청나게 공을 세웠던 분이었고 미국이 원래 그 사람을 원하는 거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동안 이제 국정원 원장 같은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랑 사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나오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클라인이란 사이가 좀 약간 나빠지는 거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너무 발전됐어요. 그 사이에는. 아마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 그 시절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라면 사우디 언론의 그 시기에는 지금 전 세계는 사우디하고 미국 연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라는 말들이 기사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이가 나름 괜찮았는데.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이든이 이제 자기 민주당이다 보니까 인권을 좀 약간 중요하는 거 없지 않아 있는 정치 라인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가까운 기자들이 자꾸 트럼프한테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는 너무나 이상한 정치인이다. 왜냐? 이렇게 언론인 암살 사건이 너무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 찍소리도 안 한다. 이거는 무슨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냐. 사람이 조금이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에 가까운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공격했어요. 그때는 바이든이 이제 인지도를 끌어당기려면 그러면 트럼프가 공격받은 카드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거꾸로 던져야지 본인이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난 당선되면 모하메드 빈 살만 무시할 거야. 쟤랑 안 놀 거야. 쟤는 안 날 거야. 당선됐어요. 당선되니까 원래 이제 국가 정상들이랑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모하메드 빈 살만한테 전화를 안 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아버지랑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때 나 한 번 모하메드 빈 살만이 좀 약간 화가 냈어요. 왜냐면 아무리 직책이 왕세자이고 원래 국가 수장이 아버지인데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미국 그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트 2세 같은 존재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군요. 근데 그 감산하고 칭산은 이걸로 관련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미 모하메드 빈 살만 때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 감산 증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증산하지 말자. 우리 감산하자. 근데 모하메드 빈 살만은 아닌데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경제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 빨리 석유를 많이 팔고 돈을 끌어당겨야 돼. 근데 야 너는 증산하면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안 좋아. 그건 너 책임이고 너 탓이고 나는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그랬군요. 그 푸틴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그럼 누가 이 두 명을 화해시켰는가? 트럼프가 화해시켜가지고 그래서 오펙이었다고 오펙 플러스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사우디 입장에서 우리가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경제를 다시 계획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 너네 가서 다시 러시아랑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런 분위기 생기는 또 우리한테 시켜? 우리가 니네들의 계례 정부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감사는 거기에 버벅 아니고 이미 계획된 감사였어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감사이고 바이든한테
딱히 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외교 정책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를 약간 지배하고 있는 국제 뉴스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끝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 제다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자 하고 비공개 평화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왔고요. 중국이 참여하는데 사우디 입김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걸 비공식 개최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든 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 의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줄타기 외교 정책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줄타기 아니고 너무나 독보적이고 단독적인 외교예요. 누구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사우디는 이제는 국제적인 행위자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번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정상회담도 나름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안 왔다는 거는 좀 약간 타격이긴 해요. 네,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미국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좀 존재감도 있어. 이걸 과시도 했고 또 전쟁 중재국 역할까지 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우디가 야 와 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와서 조금 좋은 이미지를 나름 아니 그동안 이제 그걸 되나요?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사우디가 너 그렇게 우리를 찔리고 이런 친해지고 싶다면 그럼 이거 봐봐 러시아가 안 올 건데 너네라도 와. 너 안 오면 이거는 완전히 친미 국가들의 모임이 될 것 같으니까 너 정도 와야지 여기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모임이라는 티가 날 건데 너 지금 안 오면 그럼 너 그동안 그냥 우리 찔려 라는 간 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참 외교도 나름 뭐 현명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중동하면 사우디냐, 중동하면 아랍에미리트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다들 두바이겠죠.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타고 스페인 여행 가기. 네. 중동 안 가. 이분들은 아랍에미레이트 하고 스페인 하면 포르투갈. 그래서 저도 그 에미레이트 항공 그게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듣고 하여튼 중동 하면은 약간 아랍에미레이트 떠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중동 안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탑이야라는 경쟁이 있지 않냐, 뭐 있겠죠. 그리고 알 나흐얀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원래 빈살만의 멘토였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뭐 공식 대화도 안 하고 또 서로 뭐 회의할 때 불참하고 이러고 있다는데 이게 둘이 진짜 틀어진 건가요? 뭐 패권 싸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쇼잉 하는 건가요? 아니 둘이 싸운 거 맞는데 근데 아무리 싸워도 결론적으로 화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럼 싸운 상태죠, 그냥. 아랍에미레이트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항상 모하메드 빈 살만의 개혁들하고 경제 비전을 지지하고 있는 제일 강력한 동맹국 이웃 국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둘이 사이가 나쁜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그나마 이제 너무나 중복되고 나름 일리가 있는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 빨리 이란 문제가 끝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지 이 동네가 평화스러울 거고 그래야지 모하메드 빈 살만이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할 건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루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리아에서도 난장판을 뿌리고 레바논도 지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예멘도 이거리예요. 그러면 같이 죽자 뭐 이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시키려면 마치 좀 약간 한국이 7, 80년대 경제 선쟁을 하려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 했잖아요. 이란이 그러한 분위기 돼야지 외부에 가서 이렇게 불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도 끼워가지고 이란이랑 화해 모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랍에미레이트는 그걸 원하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란이 이 경제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이란에 있는 지금 경제 제재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란에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왔던 불법 단말기들이 거기서 쓰입니다. 그 지하 경제가 돌아가는군요. 근데 그 지하 경제의 덕을 누가 봐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네요. 즐긴 것보다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덕분에 좀 약간 중동이 좀 아수라장 되잖아요. 아수라장 되다 보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우리의
친근한 동맹자가 한 명 필요해라는 생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더 발전되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예를 들면 문제들이 다 가라앉으면 그러면 새로운 행위자들, 새로운 그렇죠. 시민단체들,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왕실들이 그러면 위협을 받을 건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로 가야 되는데 뭐 무슨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 스탠스가 다르네요, 사우디랑. 네. 사우디란 아니고 모함메드 빈 살만이랑. 빈 살만이랑. 왜냐면 이 이란 화해 모드는 모함메드 빈 살만의 그림이지 사우디 왕실의 그림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빈 살만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약간 호전적인 인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네.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이제 그 아부다비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아부다비의 국왕이에요. 거기 헌법을 보시면 아부다비 국왕은 대통령으로 돼 있고 네. 두바이 국왕은 국무총리로 돼 있어요. 아부다비 국왕은요. 네. 예전에 모함메드 빈 살만이 이 2등 왕세자로 임명된 걸 보고 야 잠깐만 이 친구가 이 어린 친구가 왕세자 되면 너무 좋은데 왜냐면 그동안 항상 할아버지들만 사우디에서 왕이 되니까 우리 아랍에미레이트로서의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들을 끌고 우리는 이 중동에서 외교 경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할아버지들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동생을 보냈어요. 너 가서 한번 그 2등 왕세자랑 만나봐. 그것 때문에 그 네. 둘이 만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아부다비가 모함메드 빈 살만은 그 시절에 밀었다는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로비들을 네. 아부다비가 대신했다는 식으로 좀 약간 소문이 있어요. 아부다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좀 어느 정도 우리 애들 좀 네. 약간 뜻을 보고 이 중동이랑 관련된 외교 노선을 짤 때는 다 같이 좀 약간 회의하고 가야 되는데 약간 존심이 상했군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모함메드 빈 살만이 건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들렸어요. 뭔 말했냐면 네. 국제적인 기업들을 협박했어요. 너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중동 지부를 사우디에다가 옮기지 않으면 사우디에서 무역을 내가 금지시킬 거야. 야 도전장을 대놓고 그냥 내밀었네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외국인들한테는 땅 파는 거는 그나마 개방적인 거 아랍에미레이트였는데 더 끝까지 풀어줬어요. 니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네. 땅 살라고 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겠대. 외국인한테 대출 원래. 대출까지. 예. 그리고 니네들이 여기서 땅 사면 우리는 영주권 같은 뭔가를 주겠다. 그래요?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위협이 느끼거든요.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이쪽에서 두바이잖아요. 사우디는 이쪽에서 제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사실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 간에 있는 갈등은 사실 돈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뭐 이게 개인적으로 사이 운운할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인 네. 아부다비 국왕이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85년생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한 거의 15살, 20살인데 중동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쵸. 모함메드 빈 살만이 자기 나라가 인구하고 국방적으로 좀 높으니까 네. 자기 나이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거기서도 나름 좀 약간 아랍 정서에 맞지 않는 안 맞네요. 예. 네. 연장자를 대우하는 장유유서의 정신 한국에 그거 중동에 돼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호전적이다. 좀 밉보였군요. 네, 오늘 이렇게 중동 경제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쭤보고 정보도 얻었는데요. 저희 딸이 있어요. 1살이거든요. 제2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까 의논을 하다가 아랍어 어때? 했더니 괜찮아요. 이제 아랍어를 배워서 쓸 데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중동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중동 국가들은 다들 지방에 가면 이제 좀 약간 방언을 쓰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발행되는 신문들 그리고 이제 6시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들이 쓰는 언어는 푸스하라고 하는 표준 아랍어이거든요. 인구가 거의 3억 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아랍 국가들이 다시 좀 약간 뜨기가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 중동 아랍은 오래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는 그 무역 통로들의 겹치는 장소이다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이 중동 아랍에다가 눈을 감고 무역하기엔 좀 그러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제품을 우리는 유럽, 핀란드에다가 보내려고 하면 무조건 이집트나 두바이 들렸다고 가요.
좀 중동 아랍의 네. 눈을 감고 국제적인 무역이거나 아니면 외교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네.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네. 중동 아랍 국가들이 살짝 좀 약간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사람들은 그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능을 전 세계에다가 제공하는 업체들은 다 영국 기업들, 네.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 얘들 필요 없어. 우리 또 충분히 영어를 잘하면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네. 이제 그 현지인의 주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 알파고도 중동 사람이니까 저는 일단은 아랍 쪽 아니에요. 저 쿠르족이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으니까 저 차라리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을 네, 어쨌든 오늘 뭐 저희가 사우디 얘기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고 사실은 아까 악플이 많이 달린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에도 많은 좋은 의견들, 질문들 달아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알파고의 지식 램프, 네. 알레딘의 요스 램프 말고 네. 네, 아파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알파고 기자님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알파고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아파트 경제학습파 마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